안녕하세요.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학수입니다. 오늘은 이혼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이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단계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단계에서 어떤 점에 유의를 하실지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협의 이혼하고 재판 이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혼으로 가시기 전에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도저히 이혼 안 할 수가 없다. 차선이지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재판 이혼으로는 가시지 말라는 얘기. 왜 그러냐? 돈은 돈대로 들고요. expensive. 그게 정말 세월 계속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 잘못은 전혀 시인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감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가 돼서 정말 원수처럼 헤어지는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거나 이길 수도 없고요. 이혼에는 재판상의 이유가 있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거나 나나 내 가족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완전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가 3년 이상 전혀 알 수가 없을 때 그리고 도저히 이 혼인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등 이혼상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그걸 시인을 하면 되는데요. 부인을 하게 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사, 특히 이혼을 통한 이런 분쟁은 상당히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갖추기가 힘듭니다. 증거자료를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부족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를 받거나 법정 증언을 이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그때그때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객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싸움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이혼은 하신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으로는 가시지 말 것. 그러면 협의 이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우리가 합의 이혼 하는데 협의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가정 부분에 출석을 하셔야 돼요. 변호사나 대리인이 출석하는 건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혼을 안 해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을 하고 정말 자기의 순수한 의사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 싶은지 누구의 강요나 협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지 그걸 이제 의사를 이제 분명히 밝히셔야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자녀들의 어떤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또 상담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안내를 받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성인이 된 자녀라고 하더라도 1개월 동안의 숙려 기간을 갖게 돼요.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 숙려 기간을 거친 다음에도 난 확실히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으시게 되면 다시 또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이라는 것을 교부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교부를 받고 어느 한쪽이든지 3개월 이내에 예를 들면 구청이나 면사무소 이런 데 이제 가셔서 제출을 하면 이혼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협의 이혼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협의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그리고 이제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친권은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그리고 양육할 일종의 권리인 거죠. 양육권은 또 친권의 일부로서 실제적으로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고요. 친권자하고 양육권자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친권자하고 양육권자를 분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안 하면, 못하면 가정부분의 직권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친권자를 결정할 때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참고를 하느냐, 자녀의 복리, 그죠? 자녀 입장에서 누가 친권을 갖는 게, 누가 양육권을 갖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그게 첫 번째 기준인데요. 자녀의 성별도 아무래도 참고를 하겠죠. 그리고 연령,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내가 키울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녀하고 얼마나 친밀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자녀의 의사예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머니한테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조금 높고요. 중학교 이상 정도 되면 자녀의 의사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부모의 소득하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법원이 대체로 그게 준해서 적용을 하는 게 있죠. 면접 교섭권은 자녀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일종의 권리이기도 하죠. 만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박 2일 같이 숙식을 할 수도 있고요.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하고 자녀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확실한 협의가 되어야만 협의이혼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협의이혼에서 안 다루는 것이 바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뭐 대충 구두로 뭐 협의할 수도 있고, 그게 명확하게 협의가 안 되더라도 협의이혼은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굳이 예를 들자면 조정이혼이라는 게 있죠. 재판을 신청을 하더라도 조정 전치주의,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결정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위자료는요, 일종의 정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자료 뭐 내 마음대로 청구하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조금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0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전혀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도 뭐 한 24.8%, 한 25%에 달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받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64%를 조금 좀 넘더라고요. 물론 드물게, 아주 드물게 5천만 원 이상 받았던 경우도 있는데, 통상 요즘은 한 3천만 원, 2, 3천만 원 내외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일궈낸 재산에 대해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권리죠. 근데 그 청구는 누가 잘했고 못하고의 관계가 없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재산 분할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참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리고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느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업주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설사 그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그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을 해서 약 한 40% 이상 인정을 해주죠. 물론 그 가사노동의 정도가 어떠했는가, 혼인 지속기간이 어떠했는가 등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요. 그런데 아내나 뭐 남편이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함께 하고 또 그 재산에 대해서 뭐 증식을 한다든지 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들였다면 50% 정도, 50% 이상도 인정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판 이혼이든지 협의 이혼이든지 조정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일이든지 빨리 종결하는 게 좋겠죠. 제가 조정을 하다 보면요, 정말 위자료 2, 300만 원 가지고 싸우시는 분도 있어요. 2, 300만 원이 정말 큰 돈인 분도 계시고요. 자존심을 내거는 거죠. 뭐 십수억, 뭐 매덕이 오고 가는 재산 분할 청구라면 쉽게 그렇게 양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존심 문제를 떠나서 내 생활하고도 직결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 돈 없어도 정말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걸고 상대방을 악랄하게 끝까지 보복하기 위해서 조정에 응하지를 않는다거나 끝까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연으로 가는 경우는 참 안타깝죠. 빨리 종결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 미래를 좀 더 즐겁게 사는데 에너지를 쏟으시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혼을 앞두신 분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이혼, 나도 행복해지고 배우자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낫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행복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학중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을 할 것인가? 차마 말을 못하겠다.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을까?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